할머니, 제가 할머니 방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은총이는 신여진에게 어떤 종이를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최명지가 신여진의 침대 밑에 붙여놓았던 부적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은총이는 매우 현명한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오늘은 똑똑한 은총이가 어떤 영리한 방법으로 최명지를 감옥에 보내고 행복한 결말을 맞는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구하나는 은총이를 데리고 신여진의 호화로운 저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신여진은 처음에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은총이를 위해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신여진은 은총이와 같은 곳에 있기만 해도 너무나 큰 기쁨과 감동을 받았죠. 착한 구하나가 길러온 은총이는 바르고 똑똑하고 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여진이 회사에 갔을 때 은총이는 우연히 신여진의 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은총이는 다른 사람의 방에 함부로 들어가는 건 안 된다고 구하나에게 교육을 받았는데 거실에서 갖고 놀던 공이 신여진의 방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신여진의 방에 들어가게 되었죠. 은총이의 공은 신여진의 침대 밑으로 들어갔고 은총이는 공을 꺼내려 침대 밑으로 몸을 숙이는데 침대 밑에 어떤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은총이는 그 종이를 보고는 이상하다고 느꼈죠. 그런데 그 종이는 최명지가 신여진을 안 좋게 만들려는 못된 의도가 있는 부적이었습니다. 똑똑한 은총이는 이 부적이 좋지 않은 물건이라고 판단하여 아무도 모르게 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은총이는 구하나 이모에게 이 사실을 알릴까 고민했지만 신여진의 방에서 나온 물건이기에 신여진에게만 알려야겠다는 현명한 판단을 하게 되었죠. 은총이는 부적의 존재를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신여진이 회사에서 돌아오자 신여진에게 조심스럽게 부적을 건네며 할머니, 이건 뭔가 이상해요. 침대 밑에서 발견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은총이가 발견한 부적은 누가 보아도 불길한 느낌을 풍겼습니다. 신여진은 부적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신여진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은총이를 안심시키려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은총아, 내가 정말 중요한 걸 발견했구나. 고맙다. 신여진은 은총이를 꼭 안아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신여진은 부적을 받아들고도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부적에 새겨진 기묘한 문양은 그녀의 마음을 어지럽히기에 충분했습니다. 신여진의 방에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최명지밖에 없었으니까요. 이걸 최명지가 정말로 준비한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부적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신여진은 즉각 장비서를 호출했습니다. 장비서, 이 부적에 남아있는 지문을 확인해 봅시다. 다음 날 신여진은 황진구에게도 상황을 알리며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황진구는 회사의 보안팀과 협력해 지문 분석을 시작했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은 신여진에게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부적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며 딸 유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명지, 정말 내가 이런 짓을 한 거라면 나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몇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황진구가 결과를 들고 신여진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회장님, 부적에 남아있는 지문이 최명지의 것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신여진은 차마 믿을 수 없다는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명지, 내가 정말로 이런 짓까지 저질렀구나. 신여진은 손에 쥔 부적을 내려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만히 두지 않겠어. 그녀는 결단을 내리고 곧바로 최명지를 추적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신여진은 비밀리에 최명지의 방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황진구와 장비서에게 모든 상황을 감시할 것을 명령하며 최명지가 유진이의 죽음과 관련된 증거를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그동안 최명지와 연관된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하세요. 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방에서 최명진은 조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 안은 낮은 조명만이 켜져 있었고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바깥의 희미한 달빛을 바라보며 통화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대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조영사 오랜만이군요. 아직도 조용히 지내고 있겠죠? 전화기 너머로 조영사의 목소리가 떨리며 응답했습니다. 최명진 누님, 갑자기 전화해서 무슨 일이죠? 이젠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최명진은 작은 한숨을 쉬며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끝난 일이라고요? 당신도 잘 알잖아요. 그 일이 이렇게 조용히 묻힐 리 없다는 걸. 조영사는 당황한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와서 다시 그 얘기를 꺼내는 겁니까? 최명진은 눈을 가늘게 뜨며 차가운 목소리로 응수했습니다. 조형사, 당신이 그날 밤 도와주지 않았다면 유진이가 아직도 살아있었겠죠. 하지만 우린 뺑소니 사고를 성공했잖아요. 그녀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내 계획은 산산조각 났을 거라고. 조영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단지 당신의 부탁을 들어준 것뿐입니다. 차를 몰고 갔던 건 누님이었잖아요. 저는 그냥 현장을 정리했을 뿐이고요. 최명진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 차를 몰았고 내가 그녀를 쳤죠. 하지만 당신도 공범이에요. 증거를 없애고 현장을 조작한 건 당신이었잖아요. 우리 둘 다 이 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조영사는 체념하듯 낮게 탄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이런 전화는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이 일을 들추지 않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을 겁니다. 최명진은 쓴웃음을 지으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녀의 방에 설치된 도청 장치가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녹음된 대화는 신여진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신여진은 통화를 들으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최명지, 너가 결국 내 딸을, 너의 죄를 반드시 밝히고 말겠어. 그녀는 황진구와 장비서를 불러 대책을 논의하며 최명지와 윤세영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통화 내용은 도청 장치를 통해 모두 녹음되었고 신여진은 이를 통해 최명지가 유진이의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황진구와 장비서의 도움을 받아 수집한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고 사건은 곧바로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최명지와 윤세영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결국 범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그들의 죄가 낱낱이 공개되었고 두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악당들이 모두 사라진 뒤 신여진의 집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은총이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집안 곳곳에서 웃음소리를 내며 뛰어놀았고 구하나도 점차 안정을 되찾으며 신여진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맺어갔습니다. 어느 날 은총이는 신여진의 무릎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가족은 행복할 거예요. 신여진은 은총이를 꼭 끌어안으며 그래, 우리 은총이가 있어 참 다행이야. 너와 하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은총이와 구하나를 보며 새로운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눈빛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가족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새로운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신여진이 진실을 밝히고 은총이와 구하나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